안녕하세요. 의복 관리와 재활용, 의복의 세탁과 보관,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8페이지 펴주세요. 교과서 108페이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인조섬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형성평가를 1번, 2번 두 개 풀었는데 이번 문제의 오답률이 높아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보기에 제시된 섬유의 혼용률을 보면요. 겉감이 나일론과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고요. 안감은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합성섬유로 되어 있네요. 자, 겉감과 안감 모두 인조섬유이다. 맞는지 볼까요? 자, 인조섬유의 반대되는 용어는 뭐였죠? 그렇죠. 천연섬유. 자연에서 그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천연섬유였죠. 천연섬유에는 면, 마, 모, 견이라고 하는 섬유가 있었고요. 면, 마, 모, 견을 제외한 나머지 섬유들은 인조섬유라고 부르는데, 레이온이나 아세테이트는 재생섬유, 그리고 나일론,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아크릴은 합성섬유였죠. 겉감과 안감 모두 인조섬유이다. 맞는 용어인가요? 그렇죠. 맞는 용어죠. 자, 두 번째. 안감은 흡수성이 좋아 땀을 잘 흡수한다. 자, 안감이 어떤 섬유인가요? 폴리에스테르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합성섬유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거였어? 흡수성이 좋지 않아서 정전기가 잘 생기는 단점이 있었죠. 반대로 천연섬유는 흡수성이 우수해서 우리가 입었을 때 땀이나 노폐물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위생적이다라는 특징 배웠었죠. 폴리에스테르는 흡수성이 좋아 땀을 잘 흡수한다. 틀린 설명이죠. 자, 세 번째. 안감은 합성섬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맞습니다. 폴리에스테르는 우리가 합성섬유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섬유고 혼방도 많이 하는 섬유였어요. 자, 폴리에스테르가 합성섬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맞습니다. 네 번째, 겉감은 탄성이 우수하여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 나일론과 폴리우레탄 모두 탄성 회복력이 우수해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 섬유 소재였죠. 나일론, 폴리우레탄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나요? 스타킹, 수영복, 스키복, 수영복, 운동복 이런 데 많이 주로 쓰이죠. 구김 생기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 안감이 뭐예요? 폴리에스테르는 산, 알칼리의 강한 소재로 관리가 편하다. 세제 제한 받지 않고요. 관리 방법이 굉장히 용이해서 우리가 폴리에스테르는 그냥 이렇게 막 빨아도 의복에 손상이 없는 섬유 소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이 오답률이 높아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인조섬유 부분은 이렇게 좀 여러분 섬유가 많잖아. 6개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암기할 수는 없고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서 이제 천연섬유와 인조섬유의 특징을 구별하고 또 재생섬유와 합성섬유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이제 이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섬유. 자, 섬유가 뭐라고 했어요? 옷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었죠. 이 섬유의 조성에 따라서 자연에서 그 재료를 얻으면 천연섬유,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인조섬유였는데요. 자, 천연섬유는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눌 수 있고 인조섬유는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섬유, 즉 이 섬유로 어떤 옷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복을 세탁하고 보관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의복을 세탁하고 이제 보관할 때에는 우리가 옷에 붙어 있는 품질 표시를 보고 의복의 형태나 색상 그리고 오염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세탁 방법을 세탁해야 옷도 오래 입을 수 있고 또 옷감에 손상 없이 우리가 옷에 알맞게 세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볼까요? 자, 크게 우리가 흔히 세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세탁기가 다 해주죠. 요즘은 세탁기가 다 해주는데요. 이 세탁도 우리가 물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물을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 세탁과 드라이 클리닝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 세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손빨래, 손으로 빨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손빨래 아니야. 손빨래 너무 귀찮아, 힘들어. 요즘에 다 뭐가 해요? 빨래, 세탁기가 하죠. 자, 물 세탁은 손빨래와 세탁기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드라이 클리닝은요, 물 세탁을 하기에는 옷감의 뭐 손상이나 오염의 정도가 너무 크다. 물 세탁하면 옷감을 손상시키는 그런 옷감일 때에는 우리가 물 세탁을 하지 않고 물을 쓰지 않고 드라이, 즉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다 해서 이 드라이 클리닝은 보통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집에서 못하죠. 집에 이런 기계 없죠. 드라이 클리닝은 보통 세탁소에 맡기게 되는 거죠. 세탁소. 자, 그러면 이 세탁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건데요. 세탁 방법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나의 의복을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공부할 수 있겠죠. 오늘 선생님과 같이 수업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어떻게 세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 세탁 볼게요. 자, 물을 사용하는 세탁 방법이에요. 손빨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탁기를 가지고 빨래 할 수도 있는데요. 물 세탁에 조건이 있어요. 물 세탁을 하려면 이것은 꼭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물 세탁이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물만 있어서는 세탁이 안 돼. 뭐도 필요해? 세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세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인 힘, 뭐 흔들거나 빨거나 이렇게 뭐 밟거나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옷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물세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세탁 따로 뭐 비용 드나요? 물론 세탁기를 구매하는 비용이나 세제를 구매하는 비용 들겠지만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세탁 효과가 좋은 방법이고요. 옷감이 상하거나 형태와 색이 변할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경제적이고 세탁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탁 방법이겠죠. 자, 이 물세탁 그러면 어떤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세탁의 원리입니다.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같이 살펴볼게요. 교과서 108페이지 아래쪽 하단에 네모 박스, 보라색 네모 박스 참고해 주세요. 자, 내가 입고 있는 면 티셔츠에 이렇게 점심을 먹다가 흘린 하얀 김치 국물이 빨갛게 이렇게 묻었어요. 옷에 김치 국물이 묻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염 물질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탁, 즉 빨래라는 것을 하게 되죠. 자, 물에 먼저 담궈 볼게요. 이 옷감을 물에 담궜어요. 자, 근데 그냥 물에 담궈 놨다고 해서 이 김치 국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죠. 자, 이 김치 국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가루 세제 있죠? 집에 있는 뭐 슈퍼타이, 하이타이 이런 가루 세제를 옷감에 조금 묻혔어요. 자, 이 옷감에 가루 세제를 묻혔더니 이 세제라고 하는 친구가 짜잔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세제의 성분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세제는요,
동그란 머리와 막대 모양의 기다란 이제 추파춥스 모양을 하고 있더래요. 자, 이 추파춥스 모양은 자세히 또 살펴봤더니 앞에 이 동글동글한 부분은요, 기름과 진한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이 동글동글한 이 머리 부분은요, 물이랑 친한 부분이고요. 이 막대 부분은 기름과 친한 부분이었대요. 자, 물과 친한 부분은 우리는 친숙이라고 부르고요. 빨간색 부분, 기름과 친한 부분은 친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세제에는요,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데 이 계면을 활성화시켜주는, 즉 표면의 장력을 활성화시켜주는 이 계면활성제는 기름과 친한 부분 그리고 물과 친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어떤 분자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이렇게 김치 국물이에요. 이 김치 국물이 묻었어요. 자, 김치 국물은 기름이랑 진할까요? 물이랑 진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김치 국물은 물이랑 진하겠죠. 이게 바로 오염이라고 친다면, 자, 이 계면활성제가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물이랑 진하니까 물이랑 진한 이 동글동글한 부분이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물이랑 친하니까 이렇게 배열이 되고, 이 막대기는 이런 식으로 분자를 배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이제 물이랑 친한 오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고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오염은 우리가 보니까 아마 기름때인 것 같아요. 기름때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면활성제는 친수기와 친유기의 두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세제액이 섬유와 오염물질 사이에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세탁의 원리입니다. 세제액이 침투, 흡착. 자, 두 번째 보실게요. 자, 이처럼 세제액이 섬유 사이에 침투를 하게 되면서 오염물질이 세제 분자 사이를 뚜루루뚜루 둘러싸면서 분자에 둘러싸여서 오염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오염물질이 이제 팽윤 그리고 오염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 분리라고 불러요. 오염물질이 팽윤, 분리. 자, 이렇게 오염물질이 떨어져서 분리가 되면 때가 다 제거가 된 것인가요? 아니겠죠? 이것은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힘, 손으로 흔들거나 또는 물로, 새로운 물로 계속해서 헹궈줌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의 분자 상태가, 입자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과정. 즉, 오염물질이 유화되고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유화가 되고 작은 입자로 쪼개지는 것, 이것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물세탁에 이렇게 우리 과학적인 원리들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섬유에 오염이 묻었어요. 자, 이때 우리는 물과 세제를 침투를 시키죠. 자, 그러면 세제 속에 있는 이 계면활성제가 섬유와 오염물질 사이에 침투하게 되고 오염물질이 세제 분자에 또르르 친수기와 친유기가 둘러싸이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분리라고 하고요. 이 떨어져 나가면서 유화 그리고 물질이 더 작은 입자가 되어서 분산된다. 이것이 물세탁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세탁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순서가 따로 있나요?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교과서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세탁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세탁물을 분류하게 되죠. 우리 보통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빨래통에 넣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빨래통에 넣지 않고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그냥 방에 이렇게 널브러 놓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건데요. 이 빨래들을 엄마는 다 분리한답니다. 흰 빨래, 검은 빨래, 속옷, 뭐 양말, 수건 이렇게 다 분리를 하세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집안일에 참여를 조금 높이는 방법은요. 내 세탁물을 내가 잘 벗어두고 나눠진 바구니에 잘 넣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빨래도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개는 것도 같이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세탁물을 일단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분류할 때는 섬유의 색깔이라든지 오염 정도에 따라서 분류시켜주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 애벌 빨래인데요. 이 애벌 빨래는 모든 세탁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면이나 마섬유의 적당한 방법이에요. 면이나 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섬유 특징 배웠을 때 공부를 했었는데 물에 젖었을 때 오히려 더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애벌 빨래는 면섬유나 마섬유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다른 섬유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모든 빨래를 애벌 빨래는 할 필요는 없고 오염도가 심한 것들 그것을 이제 오염물이 많이 묻어있는 쪽만 이렇게 비비거나 세제를 살짝 묻혀서 애벌 빨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애벌 빨래. 자, 그 다음 봄 빨래인데요. 자, 봄 빨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탁기 돌리는 것이죠. 자, 그럼 세탁기를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섬유에 맞는 세탁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섬유에 따라서 어떤 섬유의 소재로 옷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세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탁기에 보시면 뭐 표준 세탁, 울 코스, 뭐 속옷, 뭐 스피드 워시, 뭐 다양한 세탁 기능들이 있는데 옷 소재에 따라서 이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세탁 기능에 맞춰서 빨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빨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 방법이 나와 있죠. 먼저 세제 농도입니다. 자, 이 세제 농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넣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넣는 것이 맞아요. 세탁물에 0.2에서 0.3%만 세제를 넣는 것이 맞고요. 자, 농축 세제는 그거보다도 더 적은 양을 사용해야 세척 효과가 좋아요. 세제를 많이 넣으면 빨래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세제를 많이 넣으면요, 거품이 더 많이 형성이 되면서 그 거품의 입자들이 세척 효과도 오히려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세제를 많이 넣는 것은 전혀 세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세탁 시간 보면은요, 이거는 뭐 헹굼이나 건조 시간 다 제외한 세탁 시간만을 의미해요.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좋고 세탁의 온도는 우리의 체온 정도 35도에서 40도 이내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탁을 다 하면 이제 헹궈야 되는데요. 헹굴 때는 봄 빨래보다 아까 40도보다 약간 높은 온도로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자, 헹구고 날 때는요, 물을 이제 꼭 짜야 되는데 요즘에는 헹군 다음에 바로 이제 탈수기는 코스가 있어서 세탁, 헹굼, 탈수 여기까지 다 그냥 우리가 세탁기 안에서 모두 다 해결을 하게 되죠. 자, 다 헹궜으면 이제 탈수와 건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것도 이제 세탁기에서 대부분 다 이제 코스로 하게 되는데, 자, 견이나 뭐 아세테이트,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조를 할 때 그늘에서 하는 것이 좋대요. 그리고 편성물은 이제 스웨터 같은 겨울철 옷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편성물은요, 이렇게 건조대에 눕혀서 그늘에서 건조한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웨터로 된 옷을 그냥 옷걸이에 걸거나 늘어뜨리면은 옷감이 늘어나거나 축축 처질 수가 있겠죠. 그 때문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건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섬유별 다림질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세탁을 했으면 구김이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림질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요즘에는 가정에서 다림질 많이 하지 않죠. 선생님도 결혼하고 다림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자, 섬유별로 다림질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옷 안에 보시면은 이제 옷 보통 안에 이제 태그로 붙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품질 표시라고 하죠. 이 섬유의 취급 표시, 품질 표시를 살펴보고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다 적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다림질은요. 이렇게 1, 2, 3이라고 보통 우리가 적어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다림질을 하거든요. 자, 1이 가능한 섬유는요. 인조섬유입니다. 인조섬유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레이온, 아세테이트, 뭐 폴리 땡땡으로 시작하는 그런 섬유들 모두 다 인조섬유죠. 이 인조섬유는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인 다림이 1이라고 적어져 있는 숫자로 다림질을 해야 돼요. 즉 80도에서 120도씨의 온도로 다림질을 해야 되고요. 자, 2라고 써 있는 다리미는요 140도에서 160도씨의 온도로 다리미질을 해야 되는데 차이점이 있죠. 자, 2번에 뒤쪽 보시면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고 여기는 물결 표시가 없죠. 자, 물결 표시가 있는 거는요. 헝겊을 덮고 물을 뿌린 후에 다림질을 하라라는 표시인데 자, 이 물결 표시가 있고 숫자 2라고 쓰여진 옷감을 다림질하는 섬유는 어떤 애들일까요? 모입니다. 모, 양모. 양모는 우리가 헝겊을 덮지 않고 그냥 다리미질을 하게 되면 양모로 만든 뭐 슬랙스다 이러면은 막 이 슬랙스가 번질번질 거려가지고 옷감이 다 손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헝겊을 덮고 물을 뿌려가면서 다리미질 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 2라고 적어져 있는데 140도씨에서 160도씨라고 적어져 있는 애들은 견섬유로 된 옷감에 적합한 다리미질 되겠습니다. 자, 1, 2, 3 중에 이제 3번이 가장 다리미질 온도가 높은데요. 180도씨에서 210도씨. 자, 얘는 열에 강한 섬유죠. 어떤 애들이에요? 면이나 마 같은 소재는 이제 다림질을 높은 온도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180도에서 210도. 그래야 잘 다려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림질하는 방법도 섬유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섬유별 물 세탁 방법인데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잠시만요. 자, 섬유별 물 세탁 방법은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이 표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천연섬유 중에서 식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마다 이제 특징이 달랐었어요. 천연섬유 중에서 식물성 섬유는 알칼리에 강해서 세제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요. 천연섬유 중에서 동물성 섬유는 즉 견이나 모 같은 섬유는요. 알칼리성 세제로 세탁을 하면 안 되는 섬유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봐볼게요. 자, 섬유별 물세탁 방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면이나 마 같은 경우에는요, 열에 굉장히 강한 섬유이기 때문에 삶기가 가능해요. 삶아 빨 수 있고요. 막 비벼 빨 수도 있고요. 속옷이나 수경 같은 경우 막 우리가 엄마가 막 집에서 가스레인지에다 막 팔팔 끓여서 하얗게 만들기도 하고 살균시키기도 하잖아요. 삶기가 가능한 친구들 면과 마고요. 비누나 알칼리성 합성세제, 가루비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섬유 소재입니다.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소재이죠. 자, 근데 이제 견이나 모, 즉 동물성 섬유는 소재가 이제 관리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까다로운 소재예요. 그래서 이 견이나 모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볼까요? 견 같은 경우에는요, 흔들어 빨고요. 모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주물러 빨래요. 눌러 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견이나 모 같은 경우에 비벼서 막 세게 빨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견이나 모는 면이나 마처럼 비벼 빨거나 삶아 빨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실 때는요, 물 세탁 할 수는 있지만 견과 모 같은 경우에는 물 세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칼리성 세제, 가루비누 세제나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중성 세제, 즉 울 샴푸라고 하는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가볍게
살살살 이렇게 주물러 주듯이 해야 되고요. 이 경과물을 집에서 물 세탁하기가 힘들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 세탁소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재생섬유는요, 레이온이나 아세테이트 같은 애들을 재생섬유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그냥 가볍게 주물러서 빨아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아세테이트랑 레이온이랑 조금 다른데, 우리 레이온 같은 애들은 옷감의 안감으로 주로 많이 사용된다고 했었죠? 얘는 이제 비누나 알칼리성 세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세테이트 같은 애들은 중성 세제로 가볍게 주물러 빨아주라고 합니다. 자, 아세테이트는 누구를 따라하려고 하는 섬유 소재였죠? 천연섬유인 견섬유의 좋은 점을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넥타이나 스카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섬유 소재이죠. 자, 합성섬유 4가지 있었어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자, 이 애들은요, 세탁 방법에 구애받지 않아서 세제도 아무거나 뭐 사용해도 되지만, 자, 건조기, 높은 온도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 건조기에 만약에 이제 합성섬유 돌리게 되면은 옷감이 다 변형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섬유별로 물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물 세탁을 해야 되는 섬유가 있는가 반면에 꼭 반드시 드라이 클리닝을 해줘야 되는 섬유도 있어요. 아까 모나 견 같은 경우에 물 세탁 물론 이제 중성세제로 살살살 주물러서 빨면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모로 된 막 값비싼 코트라든지 막 견으로 된 드레스 같은 거 물빨래하면 섬유 손상이 있어서 우리가 비싼 옷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서 옷감도 보호하고 또 오랫동안 의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이 클리닝은 물이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 없고요. 이제 유기용제, 즉 기름 용제로 오염 물질을 녹여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어디에서 하는 거야? 세탁소에. 이 드라이 클리닝 굉장히 값이 좀 나가죠. 그래서 뭐 바지 하나에 5,000원, 코트 같은 경우에는 막 2만원, 3만원 이렇게 값비싼 비용을 주고 하게 되죠. 자, 이 드라이 클리닝은 어떤 섬유에게 적합한 방법이냐? 견, 모, 레이온, 그리고 아세테이트로 된 의복에 적합하고요. 장점 보시면 의복의 변형이나 탈색이 적고 옷감이 덜 상해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드라이 클리닝을 한번 하면 그래도 좀 옷을 오랫동안 이렇게 잘 당분간은 또 드라이 클리닝 안 해도 그래도 좀 입을 수 있잖아. 막 더러워지는 그런 옷들이 아닌 경우에는 옷감이 덜 상하고 오랫동안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는 거 천연 섬유 중에서는 견이나 모 그리고 뭐 재생섬유 레이온이나 아세티드 같은 애들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길 때 뭐 유의해야 될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의복의 정리와 보관 방법인데 교과서 110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옷장은 잘 정리가 되어 있나요? 내가 옷을 아침에 입으려고 하는 옷을 여러분들 한 번에 찾을 수 있나요? 자, 옷을 정리를 잘 해둬야 내가 얼마만큼의 옷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디에 내 옷이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형태가 변하기 쉬운 뭐 정장이나 코트, 블라우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옷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교복 같은 거는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스웨터는 걸어서 보관하면 옷감의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개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 티셔츠나 청바지도 마찬가지로 개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도 무거운 옷은 아래에 가벼운 옷은 위에 넣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것들은 이제 따로 그런 상자들을 사서 보관을 하면 여러분들이 의복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의복을 정리하고 보관할 때 여러분 뒤에 이제 교과서 있는데 한번 눈으로 쭉 살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너무 옷걸이에 빽빽하게 걸어서 두기보다는 이제 통풍이 잘 되도록 옷과 옷 사이의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고요. 옷장의 문을 계속 닫아두기보다는 환기를 잘 시켜주면서 옷감에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에는 방충제와 제습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드라이 클리닝한 옷 내가 비닐 아깝다고 계속 씌워두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 클리닝을 한 그 비닐은요, 여러분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비닐을 벗기고 옷장에 보관을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그 비닐 씌워놓으시면 더 옷감에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비닐 반드시 벗겨서 보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복의 정리와 보관 방법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의복의 세탁 방법에는 물 세탁과 드라이 클리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섬유별로 세탁하는 방법들이 달랐습니다. 면과 마인, 식물성 섬유는 열이나 알칼리성에 강하기 때문에 삶거나 세제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견이나 무 같은 섬유들은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물세탁을 해야 되고, 그것이 힘들다 하면 이제 물세탁 방법이 아닌 드라이 클리닝이 좋은 세탁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 조금 더 기억하고요. 선생님과 클래스팅 러닝 풀어보면서 같이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러닝 문제 꼭 풀어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등교 계약하고 등교 계약 때 선생님하고 직접 얼굴 보면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자, 러닝 꼭 풀고 오세요.